안녕하세요. SC 주미안 피부과 대표원장 홍순권 이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모 피부과 선생님께서 이제 피부 노화 개선에 레티노이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티노이드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그렇거든요. 레티노이드라는 건 비타민 A 성분이고 그걸 뭉뚱그려서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거고, 바르는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오늘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르는 레티노이드는 여드름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세대까지 와 있는데, 여드름이 우리가 각질이 많이 생겨서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모공 폐쇄성 질환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공을 막는 각질을 만들어내는 게 각질 형성 세포라는 표피에 있는 세포가 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을 한다기보다는 걔들의 종착점이 각질이에요. 이 세포가 점점 분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떨어져 나가기 전에 각질로 형성되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분 각질 형성 세포의 사체라고. 그렇죠. 각질이, 그 때가 각질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세포였어요. 살아있는 각질 형성 세포였는데 그게 분화돼서 나중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 분화 과정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각질이 쌓여있지 않고 잘 떨어져 나가게, 빨리빨리 턴오버를 빨리 시켜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모공을 폐쇄를 막아주고, 좁쌀 여드름을 면포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포 생성을 막아줘서 여드름을 방지하는 게 레티노이드, 바르는 레티노이드인데, 1세대가 우리 제일 잘 아는, 많이 유명했던 스티바 연고. 스티바 연고는 여드름에 바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네. 항노화 크림으로 인시대에서 잔주름 개선, 밀백 연고 이런 걸로 이제 알려져서 많이 쓰셨는데, 유일하게 바르는 레티노이드 중에 FDA에서 항노화 크림으로 인정이 됐던 게 스티바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쓰게 됐고, 진짜 70년대에 나와서 수십 년간 인기를 끌었던 외용제고, 우리나라에 아까 모 유명 인플루언서 원장님들께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품절이 됐었죠. 품귀 현상이 나서 품절이 됐었는데, 왜냐면 그거 하나면은 색소까지 다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70년대 나온 용이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최근에 품절이 됐어. 이제 절판됐죠. 안 나오죠. 네. 생산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3세대 아다팔렌이라는 성분도 나왔었고, 지금 4세대 아크리프라는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드름에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레티노이드니까 4세대로 진보된 만큼 효과도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간단히 개요가 잡히신 것 같습니다. 네. 바르는 레티노이드는 아까 제가 세대를 설명드렸듯이 1세대, 3세대, 4세대, 국내에 들어온 건 1세대, 3세대, 4세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종류를 언급하냐면, 이 레티노이드가 발려졌을 때 피부에 작용을 하려면 어디에 딱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합하는 수용체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이 수용체의 선택성을 갖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요. 세대 분류를 좀 해요. 우리 이 피부에 제일 많은 수용체가 감마 수용체인데, 알파, 베타, 감마, 그 중에서 감마 수용체인데, 그 감마 수용체의 가장 친밀도가 높은 게 지금 나온 아크리프예요. 아크리프, 트리파노테닌이라는 성분인데,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좋은데, 이 감마 수용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효과가 좋았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질을 만들어내는 각질 형성 세포의 제일 많은 수용체가 알파, 베타도 아닌 감마고요. 그리고 섬유모세포, 우리 피부 탄력을 만들어주고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탄력 섬유를 만들어주고 진피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성분을 관장하는 게 섬유모세포인데, 여기에 또 제일 많은 게 감마 리셉터, 감마 수용체. 그래서 그 두 개의 작용을 하니까 피부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종류를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피부에 가장 친화적이고 효과가 좋은 외용제 아크리프, 4세대 레티노이드 아크리프 트리파노텐이라는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레티노이드는 피지 억제제라고 많이 알려요. 그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피지를 그만큼 바짝 말려준다, 피지 분비를 덜 시켜준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피지 분비 억제제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먹게 되면은 초기에 이제 피부 건조증을 비롯해서 환자분들이 입술이 좀 바짝바짝 마르면서 많이 갈라지는 현상이 많이 초반에 보여지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장기를 복용하면서 저희 여드름에서 저희 문제가 되는 피지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여드름 효과 치료에는 상당히 좋은 약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조금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여드름의 단계에 따라서 피지 억제제는 사실 좀 마지막에 하는 약인데,
무조건 그것부터 처방하는 병원도 많고 해서 효과는 빠르죠. 네, 효과는 빠르라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면도 많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일단 효과가 좋으니까 처방하는 면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건조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장기 이제 복용했을 때는 간 수치가 상승한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방 수치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성장 장애도 네. 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는 감기 여성분들이 반드시 얘기해요. 네, 복용 중에 임신이 되고 나면 태아기형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피적제제를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분들은 또 동의서를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반드시 처방을 받게 되면 본인만 복용해야 되고 다른 분들한테 절대 그 약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가임기 여성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끊고 나서 또 바로 임신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그런 휴지기를 두고 이제 임신 시도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개월에서 보통 3개월까지. 네, 보통 공고는 뭐 1개월 이상부터 괜찮다고 되어 있지만 3개월 정도는 되면 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보조에 비하면 어떠신가요? 보포제는 피지를 말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각질을 좀 빨리 분화시켜서 모공 폐쇄를 막아주고 불필요한 각질이 쌓여있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받는 느낌은 조금 달라하세요. 근데 국소 레티노이드, 바르는 레티노이드의 최대의 단점은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일컫는 발랐을 때 붉게 변하면서 그 부분이 자극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습제랑 잘 섞어 바르거나 그래도 자극감이 있다면 빈도를 조금 줄이는 거죠. 뭐 하루에 2번 바르셨다면 하루 1번으로 줄여보고 그래도 있다면 자극감이 있다면 뭐 이틀에 1번 이렇게 좀 줄여서 양을 줄이든지 빈도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티노이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나는 시술이 너무 고가라서 받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술을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술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걸 못 참는 분들이거나 이러면은 별 수가 없겠죠.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바르는 걸로 해보는 방법 이런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지 이게 결코 시술을 뛰어넘는 효과가 단기간에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오랜 기간 발라야 누적된 기간이 충분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고 미백 효과, 잔주름 개선, 탄력 개선 이런 효과는 있긴 해요. 근데 단기간의 효과를 보려면은 절대로 한 달 이내에 좋아진다든지 2달 이내에 좋아진다든지 이렇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이소에서도 구입하는 거는 그냥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거일 겁니다. 의약품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이 받아야 나가는 거고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또 일반 의약품이겠죠. 일반 의약품이고 병원에서 처방이 있는 전문 의약품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더 좋다. 그냥 살 수 있는 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누가 발라도 누가 사서 누가 판단을 해서 사고 사서 발라도 큰 문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확률도 크다. 레티노이드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하는 자극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극감을 낮출 수 있는 보습제랑 반반 섞어 바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보습제가 다 또 궁합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대다수가 잘 맞긴 하지만 최적의 또 궁합 맞는 보습제들이 있어요. 제가 상품명을 밝히긴 힘들지만 그래서 그거랑 바르면 화학적 성상이 궁합이 딱 잘 맞아서 흡수도 잘 되면서 자극감도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빈도를 낮추는 방법, 자극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장비랑 섞어서 우리 아까 시술을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국소 외용 이게 레티노이드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저자극 장비랑 섞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소량을 썼지만 흡수를 잘 시키면 또 그만큼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 흡수를 잘 시키게 하는 장비랑 또 섞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바르는 비타민 A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